안녕하세요.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송수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48편 찔레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말은 고독, 신중한 사랑, 가족에 대한 그리움, 당신을 노래합니다. 온화입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과삼간 그립습니다. 백나나 가수의 찔레꽃 한 소절이었습니다. 1941년 일제강점기에 나온 이 노래는 광복과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고향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의 향수를 달래는 노래로 유명해졌습니다. 시작 부분인 찔레꽃 붉게 피는 이란 구절은 식물학자의 눈으로 보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원래 찔레꽃은 백옥같이 하얀 꽃이며 토양 조건이나 개체에 따라 연한 분홍색을 띠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뿐입니다. 남쪽 나라는 통상적으로 남해안을 말합니다. 해안 백사장에는 어김없이 붉은 꽃이 피는 해당화가 자랐고 지방명도 찔레꽃입니다. 작사가가 본 찔레는 해당화였습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입니다. 원산지는 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의 양지나 물가에서 자라고 일본에도 분포합니다. 줄기와 어린 가지에 잔털이 많고 갈고리 같은 가지가 달려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찔레꽃은 다른 어떤 나무보다 해맑은 햇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숲속 그늘이 음침한 곳에서는 잘 만날 수 없습니다. 숲 가장자리의 양지바른 돌무더기는 찔레가 가장 즐겨하는 자람터입니다. 5월의 따사로운 햇빛을 잘 구슬려 향긋한 꽃내음을 만들어냅니다. 5장의 꽃잎을 활짝 펼치고 가운데에 노란 꽃술을 소복이 담아둡니다. 꽃의 질박함이 유난히도 흰옷을 즐겨 입던 우리 민족의 정서에도 맞는 토종꽃입니다. 찔레꽃의 다른 이름으로는 야장미, 우리말로 들장미입니다. 합창곡으로도 귀에 익은 들장미가 있고 만화 영화 들장미 소녀 캔디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날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들장미는 우리의 찔레꽃처럼 하얀 꽃이 아니라 붉은 꽃이 많아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는 다릅니다. 동양의 찔레꽃 이야기는 중국의 시경 용풍편에 담장의 찔레꽃이란 시 한 수가 있고 일본의 만엽집에도 찔레꽃 노래가 있습니다. 찔레꽃은 옛사람들에게는 아픔과 슬픔을 알려주는 꽃이기도 했습니다. 찔레꽃이 필 무렵은 모내기가 한창인 계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시기에 흔히 가뭄이 잘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의 가뭄을 찔레꽃 가뭄이라고도 합니다. 또 배고픔의 고통을 예견하는 꽃이었습니다. 찔레 꽃잎은 따서 입에 넣으면 아쉬우나마 배고픔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돋아나는 연한 찔레수는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약간 달콤한 맛까지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한참 저만치 가버립니다.
가을철의 열매는 굵은 콩알만한 크기로 빨갛게 익습니다. 열매는 영실이라 하여 약으로 씁니다. 동의보감에는 각종 종기와 성병이 낫지 않는 것과 머리에 나는 부스럼과 백독장 등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뿌리 역시 열독풍으로 종기가 생긴 것을 치료하며 적백이질과 혈변으로 피를 쏟는 것을 멎게 하고 어린이가 감충으로 배가 아파하는 것을 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찔레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라며 키가 2m 정도이고 가지가 밑으로 처져서 덩굴을 만듭니다. 또한 작은 잎 5개에서 9개가 모여 겹잎을 이룹니다. 빗살 같은 톱잎을 가진 턱잎은 잎자루와 합쳐져 있습니다. 새하얀 꽃이 가지 끝에 5 내지 10여 송이씩 모여 핍니다. 빨간 열매는 겨울까지 남아 배고픈 산새나 들새의 먹이가 됩니다. 찔레꽃의 향기는 매우 짙고 신선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찔레꽃을 따다가 증류시켜서 화장수를 만들어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몸을 씻으면 예뻐진다고 믿었습니다. 찔레꽃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서 몽골족에게 1년에 한 번씩 예쁜 처녀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찔레라는 이름을 가진 마음씨 착한 예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처녀들과 함께 몽골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그나마 착한 사람을 만나 고생을 덜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과 동생들의 생각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찔레의 병이 점점 심해지자 보다 못한 주인은 찔레가 고향의 가족을 찾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찔레는 고향집을 찾아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고향집 근처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 찔레가 부모님과 동생을 찾아 헤매던 곳곳마다 찔레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침묵과 비밀의 신 하포크라테스가 어느 날 아프로디테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는 침묵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뇌물을 바쳤는데 그것이 바로 장미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로마에서는 장미를 침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천장에 장미가 조각된 공간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절대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장미는 아름다움과 사랑, 비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3가지를 모두 가진 꽃이 되었으니 꽃의 여왕이라는 왕관을 받을 만합니다. 때와 관련된 우리말에 찔레꽃 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찔레꽃이 필 무렵 곧 초여름을 의미합니다. 찔레꽃은 양지 바른 산기슭이나 개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가시 돋친 줄기에 하얀 찔레꽃이 무더기로 피지요. 이처럼 찔레꽃이 처음 피기 시작할 무렵, 즉 초여름을 찔레꽃 머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처음을 뜻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48편 찔레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